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잡기 힘든 순간에 스스로를 어떻게 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인생은 종종 우리를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는 방법이 필요하죠. 오늘 소개할 방법들은 여러분이 힘든 순간에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내 감정 기록하기. 첫 번째 방법은 내 감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끝에 오늘은 어땠지? 라는 질문에 막막함을 느끼곤 해요. 감정이 너무 복잡할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죠. 이런 상황에서 감정을 기록하는 것은 정말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루에 느꼈던 기쁜 순간, 슬픈 순간,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날은 오늘 친구와의 대화가 너무 좋았다라고 적을 수 있고, 다른 날은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기록은 단순한 일기와는 다르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정이 복잡할 때 일상의 작은 일들이 어떻게 나의 기분을 변화시키는지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이럴 때 감정들을 종이에 풀어내는 순간 마치 짐을 덜어내는 듯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을 기록하는 것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중요한 과정이죠. 감정은 진실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첫 걸음입니다. 저도 과거에 감정이 복잡해지면 일기를 쓰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느끼는 감정을 적었는데 점차 그 기록이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하루하루 적다 보니 그 속에서 내가 겪는 스트레스의 원인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몇 분만 투자해 감정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이 감정을 정리하고 그 감정들이 여러분의 행동이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을 하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은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감정 기록이 단순히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발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작은 목표 설정하기. 두 번째 방법은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방향을 잡기 힘든 시기에는 작은 목표들이 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너무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30분 걷기, 새로운 책 한 챕터 읽기, 친구에게 한 번 연락하기 등 간단한 것들이죠. 이러한 작은 목표들은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목표가 큰 목표를 이루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느낀 적이 있나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목표가 너무 크면 오히려 좌절감을 느낄 수 있죠. 작은 목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작은 목표를 이룰 때마다 느끼는 그 작은 성취감은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그 성취감은 우리가 더 큰 목표에 도전하도록 격려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성공은 작은 노력의 반복입니다. 마이너스 로버트 콜리어. 저는 예전 한번 하루에 10페이지씩 읽기라는 목표를 세운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지? 생각했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읽다 보니 어느 순간 한 권의 책을 다 읽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목표들이 쌓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워보세요. 매일 아침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지 정리하면서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작은 목표는 나를 한 단계씩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쌓인 성취감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3. 나만의 힐링타임 만들기. 세 번째 방법은 나만의 힐링타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너무 바쁘고 복잡해서 가끔은 나 자신을 잊어버리기 쉽죠.
그러므로 매일 혹은 매주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힐링 타임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명상, 요가 또는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시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면의 감정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우리가 무언가에 지치고 힘들 때 그 순간을 돌이켜보며 진정한 내 모습을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도 힐링 타임을 통해 얻는 이점이 얼마나 많은지를 느껴보셨나요?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정원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저는 주말마다 근처 공원에서 걷는 시간을 가져요. 걷다가 새소리나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곤 해요. 특히 자연 속에서의 산책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을 통해 일상의 바쁜 흐름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매일 저녁 10분간의 명상이나 일주일에 한 번 좋아하는 카페에서 책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것처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꼭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힐링 타임을 통해 재충전된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간은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힐링 타임은 단순히 여유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체크하고 나의 감정을 다독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가지며 삶의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그렇게 쌓인 힐링의 경험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방법 4. 긍정적인 자기 대화하기. 네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떠돌 때마다 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할 수 없어, 대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넨 경험이 있으신가요?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스스로의 자신감을 높이고 힘든 순간에 더 강해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저는 시험 준비를 할 때 항상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되뇌었어요. 이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스스로를 격려하는 긍정적인 언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나를 위로해줍니다. 자기 대화는 인생의 가장 큰 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크 네포.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의 기분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라는 생각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도전할 기회를 잃게 만들죠. 그러므로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힘든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일깨워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도 어려운 순간에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격려해 보세요. 이러한 습관이 점차 내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여러분의 일상과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정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5. 새로운 취미 발견하기. 다섯 번째 방법은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지루하거나 힘들게 느껴질 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큰 활력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도전의 기회를 얻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취미를 시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요리하기 등 다양한 취미가 있죠. 저는 한번 요리에 도전해 본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요리하는 과정을 즐기면서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고 맛있게 만든 요리를 먹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삶은 탐험입니다. 새로운 경험은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생각지 못한 기쁨이나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얻은 즐거움은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에 열정을 느끼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6.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 강화하기. 6번째 방법은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일수록 우리는 혼자 고립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기에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하루의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고민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힘든 순간에 친구와의 대화가 큰 힘이 되었던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나누는 것, 그것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친구와의 대화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약과 같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도 힘든 순간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 또한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곤 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큼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격려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아가세요. 이를 통해 여러분은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인생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켜보세요. 7. 감사하는 마음 갖기.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리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훨씬 더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자신이 감사한 것들을 적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어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들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나를 응원해주는 친구들 등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작은 행복들을 찾아보세요. 이러한 작은 감사들은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힘든 순간에도 희망의 빛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이너스 조지 하슨. 여러분도 감사하는 것들을 매일 적어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차오릅니다. 제가 감사한 것들을 매일 적어내려가면서 느낀 것은 그렇게 하나하나 적다 보니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작고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면서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의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믿어보세요. 그렇게 쌓인 감사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7가지 방법을 통해 힘든 순간에도 자신을 위로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내 감정을 기록하고 작은 목표를 세우며 나만의 힐링 타임을 갖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며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